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3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이 카카오 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던으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그 시간대는 항상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제 오늘 새벽 또 그때 어젯밤부터 밤새 비가 또 많이 왔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무탈하시길 별일 없기를 또 바라보면서 오늘의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 챔피언십의 브렌트포드가 1차전 패배를 딛고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홈 경기장 그리핀 파크에서 펼쳐진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 2차전에서 3대1로 스완지에게 승리하며 합계 스코어 3대2로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은 웸블리에서 치러지며 8월 4일날 결승이 펼쳐질 것입니다.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 상대는 내일 결정이 되고 현재는 이제 풀럼과 카디프시티가 이제 1차전 했는데 2대 0으로 풀럼이 1차전을 이겨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브렌트포드가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에 진출한 것도 팀 역사상 처음이며 이제 만약에 뭐 풀럼이 올라오든 카디프로 올라오든 브렌트포드는 챔피언십에서 상대 전적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풀럼에게는 2승, 그 다음에 카디프에게는 1승 1무를 기록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브렌트포드가 3대1로 2차전을 이겼는데 1차전은 스완지홈에서 1등으로 졌어요. 근데 자기들 홈에 와서 3골 넣고 이제 1골 먹히고 통합 스코어 3대2로 올라간 거죠. 혹시라도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아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축구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챔피언십은 이제 풀라운드 해가지고 1위 팀, 2위 팀은 다음 시즌 다이렉트 승격을 합니다. 다만 3위부터 6위까지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마지막 한 팀만 결승에서 뽑아서 이제 승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이번에 브렌트포드가 올라간 거고요. 이제 상대 팀을 기다리고 있고 아마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경기가 있나 봐요. 그 경기가 끝나면 이제 결정이 되고 8월 4일날 결승에서 우승한 팀이 승격을 하는 겁니다. 세 팀 중에 한 팀이겠죠. 브렌트포드, 풀럼, 카디프 이 세 팀 중에 한 팀이 되겠죠. 네.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물론 뭐 골 장면 이제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3대1로 이긴 브렌트포드가 이겼잖아요. 3대1로. 근데 아주 쫄깃쫄깃하게 잘 하더라고요. 챔피언십을 좀 챙겨보셨던 분들은 브렌트포드가 사실 이제 이번에 리즈가 1위로 올라오고 웨스트브루치 알비온이 2위로 올라왔는데 마지막 때쯤에 브렌트포드가 좀 내려갔었나봐요. 순위가. 근데 얘네가 다이렉트로 올라올 수 있던 애들인데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시즌 내내 브렌트포드가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간 거 보면은 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브렌트포드가 그 승격한다면 73년 만에 1부 리그 진출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3위니까 이제 플레이오프를 했겠죠. 이제 성남의 토미 결승골로 성남이
수원에게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FA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성남은 어제 열렸던 수원 삼성과의 FA컵 8강전에서 후반 27분 토미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을 제압한 성남은 FA컵 4강에 올랐고, 성남은 이제 전북현대와 4강에서, 반대팀 4강은 울산과 포항이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경기를 풀로 본 건 아니고요. 잠깐 이제 하는 거 봤어요. 잠깐. 네. TV에서는 중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잠깐 봤는데, 저는 수원 팬인데 뭐 지길 잘했다라기보다는 뭐 져서 좋은 건 없잖아요. 근데 뭐랄까 솔직히 속마음은 다행이에요. 네. 수원이 또 올라갔으면 또 이거 뭐 4강도 이제 뭐 갔다면이야 대단했겠지만, 네. 경기력도 하는 거 보니까, 네. 뭐 리그와 별반 다를 게 없고, 또 리그 선수들 많이 갈아 넣었더라고요. 헨리도 나오고 김민우도 나오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에만 좀 집중했으면, 뭐 리그를 집중한다고 뭐 상위 스플릿도 못 갈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아무튼 뭐 리그나 집중했으면 하는, 네. 생각을 좀 하고요. 그 골 먹힌 장면 보니까 뭐 또 먹힐만 했더라고요. 네. 또 막기도 힘들었고, 뭐 이제 뭐 막을 만한 거, 뭐 왜 못 막았어 이게 아니라 보니까 먹힐만 했고, 네.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뭐라 할 마음도 없고 그냥 이 결과 그대로를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세비야 1군 선수단 내 꼬바 양성 반응자가 나왔습니다. 세비야는 코칭 스태프 및 나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1군 팀 선수 중에서 꼬바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나타났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사람은 무증상이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집에서 현재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클럽은 이 상황을 즉시 보건당국에 알렸고 확진자는 격리시켰고, 팀의 훈련을 예방조치로 일시 중단하고 시설에서 소독 작업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바로 다음날 이제 기사 보니까 이 선수는 네마냐 구데이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선수 이제 이름도 다 나왔고 이제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빠르게 뭐 구단이 대처를 잘 했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이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 이 소식에 따르면 아스날은 쿠티뉴와 협상 중이고 라울 산네이가 이 딜을 주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넨에서의 일정이 끝난 후에 쿠티뉴는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원하고 있고, 이 딜은 현재 아스날의 산네이가 협상 테이블을 이끌고 있으며 뚜렷한 결과가 나올 만큼 딜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선수를 현금화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 딜은 좀 길어질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아스날이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쿠티뉴 우리가 좀 쓰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쿠티뉴도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인터뷰 보니까 우리가 좀 써보고 살려보고 싶은데 임대 뭐 이런 위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스날은 쿠티뉴를 팔아서 뭐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네. 그걸 돈으로 만들어서, 네. 다른 선수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를 영입하려는 그 금액으로 이제 쟁여놓거나 그걸 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다른 선수를 사는 금액으로 뭐 쟁여놓다, 뭐 금액화 하려고 한다, 그 말인즉슨 뭐 다른 선수,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지칭되어 있는 선수인데 이제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네. 공격수를 살려는 아마 금액으로 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아레즈가 지금 계속 뭐 아니라고 하는데 뭐 미국에 가네 마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결국 여름 이적 시장이 이번에 사실 꼬바 때문에 다른 구단들도 좀 생각보다 부침이 있고 조용하게 다들 넘어갈 것 같던 이적 시장이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팀들이 보강을 하려는 또 시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꼬바 때문에 좀 약간 뭐 싸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다들 좀 팀들 어려울 테니까 현금이 필요할 테니까 그 현금을 좀 이렇게 찔러준 대신에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뭐 수아레즈가 미국 가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식은 프리미어리그 7월 이달의 감독들 후보입니다. 이 감독상의 후보인데 솔샤르 6경기 4승 2무 0패. 그 다음에 모예스 웨스트햄이죠. 7경기 3승 3무 1패. 무리뉴 7경기 4승 2무 1패.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의 하스니틀 6경기 3승 3무. 그 다음 펩 7경기 6승 1패. 네. 이제 뭐 무패 6경기 무패 감독이 될지 6경기를 치른 팀들의 감독들은 다 무패입니다. 솔자르 하스니틀. 또 7경기를 치는 감독들은 또 이상하게 다 1패씩 다 안고 있고요. 모예스, 무리뉴, 펩까지요. 네. 아무튼 이 감독들 후보라고 하니까 이 5명 중에 1명이 7월 이달의 감독상을 네,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바노비치가 제니트를 떠났습니다. 계약 만료로 이제 팀을 떠나는 것이고요. 이 제니트가 이바노비치가 제니트에서 125경기에서 12골 5개 도움, 그리고 이제 이바노비치가 있으면서 러시아 우승 2번, 컵대회 우승 1번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이바노비치가 주장이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약이 만료돼서 팀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큰 경기에서 항상 헤딩골로,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저는 항상 그냥 이바노비치 하면은 뒷짐 수비, 그냥 그게 이상하게 저한테는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항상 조심하려고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손에 맞는 걸 조심하려고 항상 뒷짐 수비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물론 그 뒷짐 수비를 하고 나서도 실수를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럴 거면 뒷짐 수비를 왜 하지? 막 이런 이제 생각을 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또 이바노비치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뒷짐 수비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바노비치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욕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런 스타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막 뭐 제일 나이스하겠지만 사실 그래도 이제 막 이바노비치 보면 되게 열심히 막 그 투혼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보면 욕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또 그랬던 이제 또 이미지가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다음 소식은 이 다음 시즌 레스터 시티 벌써 유로파 이제 패치까지 붙여온 이제 유니폼이 또 나왔네요. 보니까. 네. 아무튼 다음 시즌 이 레스터 시티의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게 이거 뭐 되게 막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깔끔한데 예전에 우승했을 때 유니폼 제일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는 유니폼들이 이렇게 특색이 사실 막 뭐랄까 막 딱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냥 아예 그냥 깔끔한 게 나은 것 같은데 토트넘 같이. 물론 토트넘도 다음 시즌 유니폼 제가 봤거든요. 네, 봤는데 토트넘도 그냥 깔끔한 거를 하지 왜 자꾸 이게 뭘 이렇게
뭐 라인이 들어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뭐 이유가 있겠지. 아무튼 뭐 아이다스면 이 어깨에 3선 저기 지금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좀 3선을 좀 부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레스터 팬이 아니어가지고. 벼라추형님이 이제 아침 갈 뻔했는데라고 썼는데 챔스. 우리가 또 K리그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게 또 헷갈리거든요. 네. 저도 이제 헷갈립니다. 가끔씩. 저도 이제 말할 때 가끔 챔스 보고 아침이라 할 때 많아요. 네. 저도 그래요. 아무튼 레스터의 다음 시즌 유니폼이라고 하고 헷갈리죠.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된 짤막한 토트넘의 이적 시장 뉴스입니다. 무리뉴가 새로운 센터백을 원하고 있고 뭐 특히 왼쪽에서 이제 뛸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고, 그러니까 이 왼발적인 센터백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이제 세울 수 있는 센터백을 원한다라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옵션들이 많지 않으며 김민재 링크가 있지만 일단은 베이징에 잔류한다라고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보도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우풀백, 오른쪽 풀백을 원하고 있는데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무리뉴가 원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도 노리고 있는데 현재 가장 이제 유력한 호이비에르는 이미 영입에 근접해 가고 있고, 콘도그비아는 클럽이 쫓고 있는 또 다른 선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에 그 지루 영입에 실패하고 케인의 백업도 찾고 있는데 스카이 이탈리아에서는 무리뉴가 밀리크를 좋아한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리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벤투스로 이적할 확률이 지금은 너무 높죠. 유벤투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또 무기가 너무 많아요. 네. 나폴리는 유벤투스가 데리고 있는 베르나르 데스키를 또 원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제 무기로 좀 꼬시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사실 당연히 이제 유벤투스 선택하겠지. 이게 뭐 김민재 뉴스가 따로 퉁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뭐 김민재 뉴스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다 여기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말하는 게 뭐 이제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썸네일 뽑을 만한 게 김민재가 참 좋거든요. 좋기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김민재 썸네일 뽑으려고 사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를 뽑을 수 있을까? 뭐 하나 딱 박아놔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나 또 네. 이렇게 하나 딱 하면은 뭐 김민재 얘기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에서도 이제 뭐라 하냐면 지금 김민재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김민재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더라고요. 토트넘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김민재가 좋은 선수인 거 사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링크가 뜨는 거다. 다만 토트넘이 챔스를 못 갔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제 뭐 무리뉴 입장에서도 토트넘 입장에서도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어. 왜 많이 쓸 수 없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기장 지었잖아요. 물론 그 경기장 지으면서의 부채를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건 되게 천천히 오랫동안 토트넘이 잘 갚아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돈을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해도 분명히 지금 부채가 있고 팀은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우스햄튼 호이비에르 무리뉴가 미드필더의 영입을 너무나 원하고 있는데 물론 수비도 원하고 당연히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감독이니까 욕심이 나 수비도 새롭게 데려오고 싶고 중앙 수비도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른쪽 수비도 데려오고 싶고 미들도 새롭게 데려오고 싶어. 근데 여기서 가장 빠르게 올 것 같고 오고 싶어 하고 하는 선수가
호이비에르, 사우스햄튼이에요. 이 선수가 공짜로 올 수가 없어. 돈을 써야 돼. 어쨌든 돈을 써야 돼. 근데 그래서 이제 무리뉴 입장에서도 그래 어차피 차근차근 이제 부족한 포지션의 선수를 데려온다고 하면은 일단 바로 데려올 수 있는 호이비에르 문제부터 처리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일단 돈이 거기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미드필더 쓰는데. 그러면 김민재가 이제 뭐 그렇게 비싸냐? 근데 사실 김민재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비쌀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금액을 주고 데려오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토트넘이. 물론 어느 팀이건 다 그렇겠지만 어느 팀이건 다 싸게 데려오고 싶어 하겠지만 베이징 고안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200억 선. 그 선에 김민재의 오퍼가 와야지. 우리도 보내주지. 자기들 입장에서 베이징은. 근데 이제 토트넘은 그 금액은 못 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벌써 이 중앙 미들라인에 돈 써야 되고 다른 데도 써야 되는데 여기 김민재한테 이렇게 금액을 쓰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걸 보고 김민재 이적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현지 전문가 중에. 아니면 아예 반대로 그거 맞는데 그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들인데 그래도 김민재 데려온다. 그래도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포지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데려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첨예하게 완전 극과 극에 이제 못 갈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도 간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좀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 좀 이렇게 많이 이런 걸 봤던 사람들이 말하는 게 토트넘 스타일, 레비 스타일, 지금 이 상황 봤을 때 이거 금방 안 끝난다. 뭐 옵션을 덕지 붙이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그걸 서로가 어느 한쪽이 이제 좀 밀고 당기고 어느 한쪽이 좀 약간 한 발 포기하고 이래야 결국에 이제 뭐 갈 수가 있지.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까지 지금 우리가 여름 이적 시장이라고 지금 말하겠죠. 지금 상황이 이제 뭐 꼬바 때문에 막 길어지고 했으니까 이 이적 시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짧게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민재 기사에 지금 요즘 좀 약간 뜸해요. 네. 중국도 뜸해요. 심지어 중국도 뜸하고, 네. 뭐 영국도 뜸하고 그냥 우리만 이제 어떻게든 이제 쥐어짜가지고 가져오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원하니까 김민재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나 김민재 소식이 따로 이제 뭐 갑작스럽게 막 팍 뭐가 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조금 여러분들도 살짝은 조금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터키 리그는 다음 시즌 1부 리그만 21개의 팀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터키 축구협회장이 다음 시즌 터키 리그를 21개 클럽 체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이번 시즌 결과에 따라 강등될 예정이었던 세 팀이 잔류하고 이번 시즌 2부 리그에서 승격하는 3개 클럽이 합류해서 총 이 21개 클럽이 다음 시즌 터키 리그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21, 22 시즌은 20개 클럽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 다다음 시즌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뭐 그리고 원래 다음 시즌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외국인 선수 제도 또한 다다음 시즌으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6개 클럽 강등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다음 시즌에 이제 20개 클럽으로 이제 뭐 운영한대요. 여기 지금 상황이 터키가 좀 약간 요상한가 봐요. 네. 어제 터키 리그 18개 클럽들의 구단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서 이번 시즌 강등하는 팀 없이 그대로 잔류시키는 것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클럽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이제 좀 상황이 이상했죠. 뭐 꼬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잔류 강등하는 팀 없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3개 팀은 올라와야 되니까 승격하는 3개 팀 올라와야 되니까 걔네들까지 합쳐가지고 21개 클럽이 이제
이 다음 시즌 함께 하는 거고요. 터키 축구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펜코에 보면은 갈라타사라이 팬분인 것 같은데 터키 리그 또 이제 또 팬이셔가지고 이런 거를 잘 아셔가지고 또 번역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분 덕분에 다음 시즌 터키 리그가 21개 클럽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K리그도 스플릿 생기고 몇 시즌에 걸쳐서 강등했으니까 여기도 그럴 듯. 그럴 수도 있죠. 일단 다다음 시즌은 20개 클럽으로 또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얘네가 생각이 있겠지. 저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이런 게 유럽에서도. 웨스트햄은 현재 보르도 공격수 조시마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황의조 때문에 이제 보르도 경기를 좀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머리가 뚜껑이야? 되게 초코송이 같다. 귀엽네. 웨스트햄은 보르도의 스트라이커 이 조시마자에게 관심이 있고 이 선수는 과거 썬더랜드에서 뛴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웨스트햄의 모렐로스 아니지 웨스트햄의 모렐로스가 아니라 레인저스의 모렐로스 그 선수가 이제 아마 팀을 떠날 것 같은데 그 선수 대체 자원으로도 이제 좀 조심하자가 찍힌 것 같아요. 근데 그 몰러서 진짜 잘하는데 요즘도 잘하나? 레인저스 진짜 먹이 살렸는데 좀 좋은 팀 갈 수도 있어 걔는. 이 조심하자는 2019년도에 보르도에 합류했고 현재 이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뭐 이 보르도에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꼬바로 인해서 보르도 구단의 재정에 타격을 입으면서 재정 회복을 위해 선수들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자는 웨스트햄 감독인 모예스와도 인연이 있는데 2016년 조시마자를 썬더랜드에서 데뷔시켰던 감독이 바로 모예스고 이 조시마자는 썬더랜드 유스를 거쳐가지고 1군에서 49경기 17골을 기록했던 바가 있다고 합니다. Be careful. 조심하자. 저는 제가 보르도 경기 봐봤자 몇 경기 봤겠습니까? 황의조 때문에 봤지. 근데 이제 봤을 때 나는 답답했는데 또 모르지. 그 평가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조심하자에 대해서 이제 얘 그래도 뭐 좋게 평가를 할지.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뭐 제가 봤던 짤막한 플레이 타이밍에서는 그냥 그랬고요. 네. 이 썬더랜드 출신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해설이 이제 김동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를 본 게 아니라 넷플릭스 뭐 볼만한 게 있나 하게 쓱 봤는데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죽어도 썬더랜드 시즌 2가 이제 다시 한번 뜨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축구 이제 영상을 몇 개 보니까 그냥 알고리즘이 그냥 떴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분석방인가요? 토토? 선생님 토토 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뿐 아닌 것 같지만 네. 저희 방에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죽어도 썬더랜드 그 이제 떠가지고 이게 볼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썬더랜드가 1부 리그에 있을 때도 정말 극혐하던 팀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사실 1부 리그에 이 팀은 진짜 1부 리그가 없었으면 좋겠다. 좀 미안한 그 팀의 팬들에게 미안하지만 좀 왜냐면 얘네 경기를 어차피 그 토트넘이랑 만약에 붙는다고 치면은 1년에 2번은 봐야 되잖아요. 그 2번이 싫은 거예요. 뭐 그렇게. 그래서 나는 그 썬더랜드가 좀 그랬고 보기 싫다라는 팀이 썬더랜드가 그랬고 또 스완지가 그랬어요. 너무 싫었어. 난 옛날에 QPR은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병맛 그런 느낌이라도 있어가지고 보는데 약간 뭐 재미 중에 재미도 있었는데 막 스완지하고 썬더랜드는 그게 너무 싫었어. 너무 짠났어. 그냥
정말 싫었어. 봐야 된다라는 게. 아무튼 뭐 지금은 뭐 둘 다 썬더랜드는 지금 3부리그 아니에요? 네. 다큐 보면 눈물 나는 팀. 다큐로 보면 다 눈물 나요. 네. 다큐로 보면은 K리그 2부 리그 있는 팀들도 다 눈물 나. 그 힘들게 그 재정 그 도민구단, 뭐 시민구단 이런 팀들 보면 더 눈물 나. 썬더랜드보다. 그런데 보면 진짜 눈물콩을 다 뺄 수 있어. 거기에서 열심히 그 뛰고 있는 선수도 보고 임대 오고 막 그러면 그게 더 눈물 나지. 무튼 뭐 조심하자 얘기였고요. 그 저는 죽어도 썬더랜드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많이 봤다고 하는데 축구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전 죽어도 썬더랜드 안 봤어요. 오히려 넷플릭스에서 프랑스 축구 대표팀하고 보카 주니어스를 다룬 거 봤는데 네. 죽어도 썬더랜드 그것도 보기 싫더라고. 나중에 정말 볼 거 없으면.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그래 축구 팬이라는 사람이 죽어도 썬더랜드 안 봤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라스트 댄스도 안 봤어요. 제 닉네임이 조던인데 네. 라스트 댄스도 안 봤다는 거. 네. 충분히 이제 뭐 이 정도면 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 아, 그것도 안 봤어? 아, 네. 이때는 스카이 스포츠 속보였는데 지금은 뭐 BBC 쪽도 뉴스가 떴고 벌써 네. 아마 내일쯤이면 오피셜 뜰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맨시티가 페란 토레스 영입에 근접했다라는 네. 소식이었습니다. 이거 처음에 뉴스 접할 때는 뭐 사람들이 드디어 이렇게 했었는데 좀 지나니까 막 다 뜨더라고. 유력한데도 다 뜨더라고. 맨시티는 발렌시아 윙어죠. 이 페란 토레스 영입에 근접했다고 하며 두 클럽 간의 대화는 거의 다 진전된 상태이고 이 종류는 보너스 포함 300억이 웃돌 것 같습니다. 맨시티는 스페인 언더 21세 대표팀에 속해 있는 이 페란 토레스를 이제 독일로 떠난 르로이 자네 대체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페란 토레스도 막 이제 기회를 조금씩 잡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1.5군 이상의 기회를 잡게 해주니까 자기의 능력을 팍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네, 팍 하고 확실히 기회가 왔을 때 초선수는 그렇게 이제 자기의 자리를 꿰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저도 이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간간히 원래 좀 기회 받다가 좀 이제 팀의 상황 때문에 네, 팍 하고 기회 받았는데 정말 떡하니 그 자기 능력 보여주니까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귀엽네. 권앙리.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제 조회수에 1을 올려주시는 분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네. 산에 대체할 능력이 되는 선수인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산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저 그렇게 약간 직선적이고 이제 라인 컨트롤 치는 선수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네. 그래서 그 사네와 이제 페란 토레스를 또 비교하면 좀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스타일이. 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또 사네가 또 미넨과 잘 맞을 것 같아. 걔는 뭐 어디 가나 다 잘 맞겠지 씨. 얘도 잘하더라고. 또 이런 애들이 얘 그 뛰는 거 보면요 뛰면서 늘거든요. 얘 보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맨시티에 이제 수준 높은 애들과 같이 뛰다 보면은 얘도 그래. 뛰면서 들어. 이런 애들은 진짜.
뛰면서 그 잘하는 애들 플레이를 습득하고 약간 빨아먹는다 하죠.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무협 영화가 개방했는데 저 어렸을 때는 무협 영화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막 이렇게 막 빨아먹어요. 마공 같은 걸로 딱 잡으면은 그 상대 잡으면 상대 이제 초식 같은 걸 빨아먹어. 그런 이제 무공이 있어. 아무튼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뭐 같이 뛰면서 저 선수가 저렇게 한단 말이야? 하면서 나도 저거 해봐야지 하면서 그게 또 이제 통하고 자기께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얘는 충분히 그럴 제목이야. 제목이라고. 뛰면서 스스로 얘는 이제 발전한 게 팍팍 느껴졌는데. 근데 그럴 때 좀 많이 뛰긴 해야 되는데 뭐 펩이 생각이 있겠죠. 의천두령기 말했던.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무협 영화 잘 모르는데 그 군대 있을 때 한번 읽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가장 먼저 병장되고 나서 정독했던 책이 곽정 나왔던 무협 소설의 완전 시조라 했는데 소설 저기 제목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하도 오래가지고 군대 갔다 온 지가. 아무튼 그걸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영웅문! 맞아요, 영웅문이에요. 영웅문을 3권인가? 제가 처음으로 군대 병장되고 나서 완독했던 책이었거든요. 김용 소설 진짜.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어디 문파가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고 그랬던 게 그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읽었던 게 해변의 카프카. 명작이죠. 해변의 카프카. 워낙에 이제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고 그 두 개를 진짜 학교 다닐 때도 소설책이나 아니면 책을 다 읽어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서 그래서 군대 잘 갔다 생각해요. 그거라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영문은 다시 안 읽었지만 해변의 카프카는 이제 다시 한번 읽었던. 해변의 카프카 야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취향의 갭차이가 아니라 우리 내무실에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책이. 제 병장 선임이 읽고 있던 게 한쪽은 영웅문, 한쪽 해변의 카프카여서.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억지로 읽었죠. 할 게 없으니까 군대에서. 제가 이제 또 백령도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섬에서 할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은 병장되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나물 캐고 다니고 이 술 대꼬리를 어디다 숨길까 이것만 선임들하고 많이 다니면서 땅 파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제이미 바디의 소속팀이 돈이 없어가지고 경기장 메인 스탠드에서 바디의 이름을 떼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제이미 바디 스탠드라 써있죠. 바디의 옛 클럽인 스톡 스브리지. 제가 여기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바디의 이제 성장 과정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워낙에 잘 돼 데가 있잖아요. 영상도 유튜브에 많고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데 빨간색 유니폼을 입던 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기억이 맞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제이미 바디 스탠드 해가지고 난로 광고도 넣고 지역 난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팀이 지금 돈이 없어요. 하브리그 팀인데 돈이 없어. 왜 돈이 없냐? 아시겠지만 이제 관중을 못 받고 판매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바디의 프리미어리그 연속 경기 득점을 기념해서 옛날에 우리 팀에 뛰었던 선수니까 이 경기장 스탠드에 바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스폰서를 구하기 위해서 저 위에 바디 부분을 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 팀의 회장이
좀 약간 바디한테 서운하다 말했어요. 뭐가 서운하냐 그런 거지. 야, 옛날에 네가 여기 뛰던 팀인데 우리가 좀 여기 안 좋으면 너 요즘에 돈도 많이 버는데 레스트에서 네가 돈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도와주지. 그런 것도 없냐? 뭐 이렇게 뭐 정도 없냐? 뭐 그런 거죠. 그 스톡스 브리지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바디는 이제 우리와 연락이 끊긴 상태다. 난 이게 좀 슬프다. 우리는 제이미 바디로부터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가 우리의 곤경을 안다는 건 알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가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한다면 좀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교하는 겁니다. 토트넘의 해리케인은 케인이 예전에 임대 갔었던 레이턴 오리엔트를 위해서 뭔가 했다. 그게 그를 좀 자극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바디는 그렇지 않았다. 해리케인은 2011년에 임대로 뛰었던 레이트 오리엔트 스폰서십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내가 뉴스 해가지고 아는데 해리케인은 맞아요. 이 회장 말이 맞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리케인이 자기가 옛날에 임대로 뛰었던 클럽이 너무 힘든 걸 알아가지고 그 팀의 메인 스폰서를 샀어요. 그러니까 메인 스폰이 된 거지. 그래서 뭐 그렇다고 가슴에 뭐 그 유니폼에 해리케인을 받고 뛰는 게 아니라 해리케인이 이제 뭐랄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해서 그런 분들 그쪽 이제 스폰서를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스폰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케인이 내지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이 이제 자기 옛날에 뛰었던 클럽에 뭐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강요랑 다름없죠. 이거는 뭐 얘가 뭘 해줄 줄 알았다. 우리는 뭐 바디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뭐 바디는 우리 팀이 안 좋은 거 알지만 아무런 뭐 해줄 마음이 없는 것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회장도 얼마나 힘들면 이러는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뭐 언론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 물론 바디가 뭐 레스트 제일 많이 받고 근데 그게 뭐 바디가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심적인 얘기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좀 바디한테 이런 뭐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건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디는 바디는 물론 나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바디가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바디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거 도와주고 싶으면 자기 마음이 내키게 하는 거지. 혹시 알아? 바디가 거기 있을 때 뭐 기분 안 좋았던 게 뭐 많았을지? 그리고 뭐 거기 회장하고도 뭐 좀 안 좋았을지?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튼 뭐 이런 기사 나왔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맨유 관련 산초에 관련되어 있는 Q&A가 있었길래 이제 산초 부분만 발췌한 게 있더라고요. 이걸 가져와 봤는데 이제 질문이 맨유 팬인 것 같아요. 산초가 9월 12일 날 맨유 선수가 되어 있을까? 이거 9월 12일은 왜 말했냐면 다음 시즌 리그 재개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 팬의 말은 다음 시즌 맨유 새 시즌 들어가기 전에 산초가 와 있을까? 라는 질문에 이 기자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말을 해야 한다면 산초는 현재 맨유로 오기 위해 그러니까 잉글랜드로 오기 위해 많은 거 사야 할 것 같다. 그 말인즉슨 산초도 잉글랜드 오고 싶고 맨유로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또 했고요. 또 질문이 산초가 이제 맨유 올 때 맨유가 산초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지를까라는 질문에 맨유의 목표는 산초를 데려오는 것이 맞지만 월드 레코드를 깨면서까지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지금 산초 이적료 포함해서 옵션까지 다 포함해서 9,900만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1,390억 정도. 그러니까 맨유는 그러니까 이게 9,900만 유로. 그다음에 1억 유로. 사실 100만 유로 차이인데 그래도 뭐 기록을 깨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1억 유로까지는 내고 싶지 않고 9,900만 유로는 옵션 포함해서
괜찮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산초의 가치로 1억 1천만 유로를 원한다고 해요. 1억 1천만 유로면 엄청 너무 비싼데 진짜. 아무튼 1억 1천만 유로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맨유는 확실하게 산초에게 1억 유로 내지 1억 유로까지는 안 낸다. 9,900만 유로, 1,390억, 1,400억이야 이것도 거의. 9,900만 유로도 엄청나는 거지 사실. 이 금액도 도르트문트가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지만 그래도 도르트문트는 더 받고 싶은 마음이고. 네. 이 사람은 기자가 말하길 맨유는 1억 유로는 넘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마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누군가는 양보해야 된다. 맨유가 더 내든지 도르트문트가 덜 받던지 그래야만 산초가 올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긴 할 것 같다. 왜냐면 도르트문트도 맨유만큼 돈을 낼 만한 팀이 없을 걸 아니까. 아니면 맨유는 좀 더 꼬시면 낼 거라는 거 알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맨유는 도르트문트에게 아주 좋은 고객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 도르트문트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양보하든 아니면 맨유가 좀 더 지르든 그거는 이제 가운데서 잘 타협점이 있어야겠죠. 네. 근데 그게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골닷컴의 니자르 킨셀라가 말하길 아직도 첼시는 벤치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첼시는 다른 후보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왼쪽 풀백에서. 레스터 시티가 NFS는 이제 이적 시장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 줄임말이에요. Not for sale. 안 판다. NFS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램파드는 여전히 벤치레를 영입하고 싶어하며 첼시의 왼쪽 풀백인 그 자리에 램파드는 벤치렐만을 생각하고 있고 벤치렐이 레스터에서 이적하고 싶어하기 위해서 좀 이제 본인이 좀 땡깡을 부리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이제 쿠티뉴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좀 이제 이적 요청서도 좀 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마무리 살짝 지저분해지는 거. 네. 레스터 시티는 벤치렐이 판매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혔고 첼시의 오퍼를 거절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레스터 시티는 챔스 진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렐의 계약이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수하는 가격에서도 물러설 뜻이 없다고 합니다. 그 가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스터는 만약에 판매된다면 맥과이어 정도 금액은 내야지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이 벤치렐의 대치자로 여겨지는 선수가 아약스의 타글리아피코. 네. 타글리아피코 참고로 졸라 못합니다. 헤타페의 쿠쿠렐라 이런 선수가 지목이 되었지만 첼시라기보다는 램파드는 타글리아피코고 쿠쿠렐라고 나발이고 무조건 벤치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벤치렐 지금 족저근막염도 걸렸다고 하던데 램파드가 그냥 이 선수 스타일에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꽂혔나봐요. 네. 저는 벤치를 레스터 경기 좋아했을 때, 잘했을 때도 봤을 때, 봤는데, 좋은 선수죠. 이제 23살이니까 저쪽 나이로. 근데, 좀 더, 이제, 풀백이면 더 스피드 있고, 더 이렇게 파괴력 있는 스타일, 그런 선수가 사실 요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 벤치렐에 꽂힌 이유도 이해는 돼. 잉수저고. 네. 잉수저 쓰면 또 외국인 선수 더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벤치렐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거의 미드필더 같아요. 보면은. 아놀드 볼 때도 잠깐 좀 그런 거 느낄 때 많은데, 그러니까 벤치를 보면은 언더래핑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저 뒤쪽 수비 라인에서 사이드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슬슬 조금씩 경기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패스가 들어가거나 그 패스가 그 다음 이제 아주 키패스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패스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패스로 이제 레스터 같은 경기를 잘 풀어가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경기 또 풀어가는 재미가 있는 선수고, 그다음 경기 읽는 시야가 있어요. 일단 경기 읽는 그 시야가 되게 좋아서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선수가 뒤에서부터 이제 있어주면은 그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당연히 이 단계, 이 다음 단계, 이 다음 단계 아주 깔끔하게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램파드는 또 그런 이제 벤치렐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이드에서도 괜찮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전보다 좀 스피드가 느려진 게 좀 티가 좀 나죠 요즘에. 그러니까 뭐 족저근막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뭐 또 일단 부상을 달고 있고 은근히 또 부상이 있더라고요 이 선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첼시 팬들은 벤치렐 오면 좋지. 좋다. 근데 그 금액은 아니다. 지금 선수들 영입해야 될 선수도 많고 중앙 수비도 좀 새롭게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중앙 수비도 아니고 벤치렐에게 그 금액을 지르는 건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는 또 첼시 팬분들 좀 많이 봤어요 제가. 물론 그분들이 다 첼시 팬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약간 불편해하거나 좀 벤치렐에 이만큼의 금액을 쓰는 램파드를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네, 좀 종종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벤투스 새 유니폼 계절대로 사고 싶다.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유벤투스 저는 옛날 유벤투스 그 엠블럼과 그 스타일을 좋아해서 뭐 물론 저도 이제 레드베드 유니폼이 있지만 네. 네, 사십시오. 번니는 수비수 벤미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여름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번니도 뭐 잉글랜드 국대 가고 이 타코스키 저 뒤쪽에 보이는 타코스키 같이 이제 뽑힌 적도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다시 아닌데 네. 아무튼 한 번 또 갔다 오면 평생 기록이니까 네. 잭콕이랑 잭 타코스키 네. 좋아해주러 오네요. 뱀미 2022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 브라이튼은 아약스에서 조엘 벨트만을 영입했습니다. 브라이튼은 아약스에서 네덜란드 국적의 92년생 중앙수비수 벨트만을 영입했고 그는 우측면 수비수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선수와의 계약 기간은 3년을 맺었다라고 하고요. 이 포터 감독이 이제 네덜란드 대표팀과 아약스에서 꾸준히 활약했던 벨트만을 영입하면서 벨트만은 아약스에서만 3번에 또 우승을 했던 선수예요. 아약스에서 200경기 이상을 출전했고 10골을 기록했고 유로 2021에 참가할 네덜란드 대표팀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수 이적료가 아약스에서 이적했는데 13억에 네, 왔다고 합니다. 댓글에도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총 들고 협상했는지 어떻게 그 금액이 왔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온지 모르겠어요. 벨트만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입승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뭐 인터뷰하거나 한 거 그건 있는데 이렇게 싸게 온 이유는 모르겠어요. 뭔지. 무슨 뭐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13억은 어우 씨. 아약스 주전 아니 네덜란드 국대라니까 지금 네덜란드 중앙수비수
13억 씨 어떻게 온 거야? 아무튼 뭐 벨트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토트넘이나 할 때도 뛰었어. 응. 아무튼 200경기 이상 아약스에 뛴 선수인데 92년생 어떻게 온 거야? 씨, 진짜. 아, 내가 그 뭐 보기 뭐 바이아 조항 뭐 보긴 했는데 아니 그 바이아 조항도 어떻게 발동된 거야? 13억에. 아무튼 네. 좀 더 이게 후속 기사가 있거나 그 스토리가 있으면은 나중에 제가 한번 가져볼게요. 브라이튼이 최근에 미들의 랄라나도 공짜잖아. 계약 끝나가지고 얘도 13억. 아 이거는 너무 쏠쏠한 이제 공수라고 봐야지. 공수에 너무 쏠쏠한 저기지. 돈은 익히 써야 돼. 진짜 쓸라면 아주 실속 있게 사람이.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한번 제가 스토리를 한번 볼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오늘도 다이어트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니까 제일 먼저 뭘 바꾸겠습니까? 식단을 바꾸잖아요. 식단을 이제 그 좀 바꿨는데 식단을 이제 좀 채식 위주로 바꾸니까 물론 채식도 비싸긴 하지만 제가 이전에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돈을 그 식사하는데 많이 썼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우. 식단만 좀 이렇게 낮추니까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근데 풀떼기만 사와도 15,000원이야. 정말 풀떼기만 샀는데 그 이제 쌈 채소 같은 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당근 이런 거만 그래도 15,000원. 근데 그 전에는 한번 가면 막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네. 조금 저렴하게 그래도 자주 네. 그 좀 자주 장 보는 것 같아요. 풀떼기도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네. 그래도 뭐 장이 좀 편해지고 더운 여름에 몸보신 잘해야 돼요. 제가 진짜 지금은 좀 그렇고 말복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복 같은 거 한번 겹치면은 그래도 한번 고기 한번 먹으려고 지금 한 달 동안 고기 한 번도 안 먹고 정말 아주 소량의 고기도 안 먹었어요. 미역국에도 조개만 넣었어. 해산물하고 이게 좀 사니까 물론 그것도 돈이 좀 나가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진짜 한번 삼계탕 한번 진짜 시원하게 한번 먹어야지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진짜. 고기의 쫄깃함 너무 먹고 싶다. 너무 맛보고 싶다 진짜. 국도 맨날 뭐 이제 된장국 먹어도 이제 미역 넣거나 알죠? 이제 미역국도 조개 넣거나 그리고 이제 뭐 된장국도 이제 우렁이 같은 거 물론 단백질 섭취해야 되니까 교촌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팬분 중에 너무 그래서 교촌을 내가 진짜 이거 아껴서 진짜 한번 먹으려고 진짜 술 말고 정말 교촌만 그 낮에 밤에 먹으면 안 되니까 요즘에 7시에 절대 안 먹으니까 오늘도 저녁을 6시에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 한번 날 잡아서 진짜 먹는다 진짜 그때만 기다린다. 그때를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 강호동 표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 제가 요즘에 방송 중에 왜 자꾸 다이어트 얘기하고 그런 거 말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솔직히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1인 가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할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요즘에 운동하는데
나 너무 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걱정하시니까 그런 거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면 제가 이렇게 혼자라도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말하는 거니까 조금 얘 맨날 왜 이 얘기 하는 거 한 번만 좀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저도 들어드릴게요.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만약에 다이어트 하거나 뭐 누군가 말하고 싶을 때 있을 때, 네, 그럴 때 저한테 뭐 풀칭 같은 거 보내시거나 하면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고기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진짜. 그래서 말한 거지. 네. 좀 듣기 불편하셔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네,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람과 대화한 게 뭐였는지 알아요? 오늘 운동 갔는데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운동하는데 진흙이 좀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가시길래 오늘 제 입에서 처음 사람과 대화한 게, 아주머니 그 길로 가시면 진흙이 너무 많아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 네. 요게 오늘 그 사람과의 대화가 첫 대화였고, 이제 여러분들과는 대화가 아니라 이제 이제 일방적인 저 이제 이야기지만, 네, 이게 두 번째라는 거. 자, 이제 다음 소식을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베르츠는 유로파 리그에 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루디 펠러 레버쿠젠 회장이 하베르츠가 레버쿠젠에 남아서 유로파 리그 경기를 뛸 것이라고 컨펌했습니다. 현재로라면 하베르츠는 8월 6일 날 레인저스와의 유로파 리그 2차전에 출전할 예정이며, 루디 펠러는 하베르츠에 대한 구체적인 오퍼를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를 영입하려면 요구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펠러는 또한 이제 코바 사태 이후에 어떠한 클럽에게도 우리는 할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실 약간 그 너무 속보이는 인터뷰긴 해요, 루디 펠러가. 물론 이 사람은 레버쿠젠 회장이니까 뭐 그런 거겠지만, 이거를 좀 풀이해서 얘기해 보면은, 첼시야, 니네가 하베르츠 꼬셔가지고 하베르츠가 지금 첼시 가고 싶어하는 거 안다. 근데 우리는 8월 6일 날 레인저스와의 유로파 리그 때 하베르츠 쓴다. 니들이 그 전까지 돈을 안 내면. 하베르츠도 구단에 가서 나 유로파 리그 뛰고 싶지 않다. 좀 첼시 가는데 이런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선수 입장에서 첼시 이적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거는 펠러가 사실 난 대놓고 말했다 생각해요. 돌려가지고. 왜냐면 펠러가 여기서 말하길, 구체적인 오퍼를 받지 못했다, 하베르츠에 대한. 우리는. 그리고 하베르츠 영입하고 싶으면 요구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뭐 첼시가 지금 뭐 좀 싸게 뭐 선수가 이적 동의서 내게끔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뭐 이게 그런 거를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거에 눈 깜짝 하나 안 한다. 그리고 루디 펠러가 마지막에 말했죠. 우리는 어떠한 클럽에게도 할인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꼬바 때문에 뭐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아니면 좀 저렴하게 조금이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첼시가 그런 생각 하고 있다면 아예 그냥 싹을 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카이 하베르츠 정말 온전한 몸 상태를 받고 싶으면 우리 8월 6일 날 유로파 리그 있는데 그 전에 오퍼 넣어가지고 돈 제대로 넣어가지고 오퍼해라. 안 그러면 우리도 8월 6일 날 카이 하베르츠 유로파 쓴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쓰면은 다친다라는 무조건적인 뭐 그런 게 없잖아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막 첼시나 카이 하베르츠는 약간 긴장되거나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 온전한 뭐 이렇게 몸 상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티모 베르너도 라이프치히에서 챔스 뛰고 올 수 있었지만 본인이 이제 선택한 거잖아요. 첼시로 가는 걸 그냥. 챔스를 포기하고. 이제 카이 하베르츠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레버쿠젠과 잘 얘기해서 안 뛰는 방향으로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펠러는 이제 선전포고한 거죠. 쓸 거다.
쫄리지? 첼시한테 쫄리지? 8월 6일날 경기 있는데 쫄리지? 그니까 그 전에 오퍼 지대로 해가지고 넣던지 아니면은 일단 우리 쓴다 라는 거니까. 네. 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죠. 8월 6일이면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내일이 이제 7월 마지막 날이잖아. 거의 일주일이네. 쫄리는 건 누가 될지 이제 봐야죠. 소식이었고, 다음 소식은 카슴파샤를 떠나는 콰레스마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터키 리그 카슴파샤가 콰레스마와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카슴파샤 구단은 구단 계정을 통해서 팀을 위해 헌신했던 콰레스마에게 감사한다. 그의 새로운 커리어에 성공이 깃들길 기원하고 이제 계약 기간은 이제 만료가 돼서 콰레스마는 떠난다. 콰레스마가 그 리그에서 26경기 뛰었는데 4골을 넣었다고 해요. 네. 콰레스마 아웃프런트의 장인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아마 그냥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시기에 콰레스마도 같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막 남자들 술 먹으면은 뭐 지금이 안 그렇지만 20대 초반에 축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할 얘기 없으면 그냥 20대 초반에 술 많이 먹잖아요. 그냥 학교에서도 많이 먹고 그냥 많이 먹냐 무조건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을 때 그냥 먹다 보면은 사실 이야기가 다 그 얘기거든요. 남자들 하는 얘기가 뭐 축구 누구 어디 어느 팀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인생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 너 롯데 되면 뭐 할 거야? 그러면은 나는 벤츠 살까? BMW? 이러면 막 옆에서 막 병신들 제규어지 차는 막 이러면서 막 헛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개헛소리하는 거 그런 얘기 하거나 뭐 보통 아니면은 뭐 정말 그 헛소리보다 더 헛소리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친구들과 했었던 얘기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쥐가 났냐 설이 났냐 이런 거 정말 개쓰리 같은 질문에다가 정말 쓸데가 없는 질문인데 그거 가지고 누가 났다고 하면 이 새끼는 여자 볼 줄 모른다고. 이 새끼는 진짜 눈이 썩었어. 야 당연히 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욕을 하죠 또. 근데 물론 헛소리도 재미인데 이제 뭐랄까 좀 나중에 그 헛소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살다 보면은 뭐 저보다 더 이제 더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축구로 헛소리 할 때 많이 나오던 게 이제 콰레스마입니다. 콰레스마. 네. 저 땐 그랬어요. 그래서 막 뭐 이제 축구 좀 잘 아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해외 축구 좀 잘 아는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야, 콰레스마가 호날두 스승인 거 알아?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 또 그래? 그때 호날두 이제 한창 콩나물 대가리 했을 때 내가 그 스승이야? 하면서 막 그때는 뭐 누가 스승이네 무슨 뭐 미드필더 4대 천왕이네 그런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미드필더 4대 천왕 해가지고 막 여기에 누가 들어가네 저기도 누가 들어가네 막 하면서 막 그런 거 들어가고 막 네. 했던 또 생각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쓸데기 없는 얘기였는데 네. 그땐 참 열심히 또 얘기했던 게 네. 맨시티가 이삭 까보레를 영입했습니다. 19살의 라이트백이라고 하고요. 벨기에 리그 메헬른에서 영입한 선수고 5년 영입인데 영입한 건 맞지만 바로 이제 원 소속팀 벨기에 팀 자기 메헬른으로 다시 재임대를 보낸다고 합니다. 뭐 이제 더 뛰라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다음 시즌 뭐 맨시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네. 예, 맨시티 영입했다. 사실 이 선수의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이름 때문이에요. 이삭 까보레. 옛날에 경남에 까보레라고 있었거든요. 잘했어요. 지금 같은 경남 말고 그 전에 경남. 까보레 사실
그게 삼부리그인가? 그런 데서 데려온 애인데 정말 까보레가 전형적인 에이전트 사기 맞았는데 뽀록 터진 케이스거든요. 네. 뭐 까보레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그것보다 높은 리그에 있는 선수다. 거기서 골을 잘 넣었던 선수다 해가지고 사실 약간 사기 맞아서 이제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보게 된 선수고 영입한 선수인데 졸라 잘했어요. 약간 축구 쫄깃하게 잘했어요. 약간 슈팅 같은 게. 걔 나중에 잘 돼서 중동 갔어. 그래서 경남에 잘 돼서 중동 갔어. 생긴 것도 잘생겨가지고 축구도 잘할 몸이었어. 약간 호리호리하니 약간 등치도 좀 있고 잘했던 까보레 오랜만에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직도 뭐 뇌리 속에 까보레가 이제 이름이 그렇게 얼굴이 좀 박혀져 있습니다. 잘했어. 뽀록이 팍 터졌지 진짜. 리버풀 다음 시즌 홈 유니폼이 유출되었습니다. 네. 이 유니폼을 보고 댓글에 조상님이 좋아할 유니폼이다 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아마 요거를 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도 이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 느낌 나는구나. 옛날에 이제 제사하러 가면 이거 올라오잖아요.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나는 이제 결과물에 과자만 봤지 종합 젤리라고 써있는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가끔씩 한번 정말 어른들이 맛있는 거 다 드시고 계셔가지고 내가 거기 손을 뻗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맛없어. 식감부터가 글렀어. 이거는 진짜. 이거 만드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식감부터 겉에 막 설탕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씹으면은 뭔가 정말 먹고 싶은 느낌. 내가 젤리도 안 좋아하는 바람에 난 정말 안 좋아했어요. 되게 좋은 기억이 없는 젤리예요 나한테. 살라가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살라는 자신에게 그 신선한 변화를 주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시즌에도 역시나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살라는 이 수요일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아프로 헤어에 변화가 있었고 SNS에 이 사진을 올렸는데 체인벌린이 댓글로 네가 내 머리를 따라한 것 같아서 좀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좋아 보인다. 핸더슨은 이제 박수치는 이모티콘 글을 안 쓰고 박수치는 이모티콘하고 웃는 이모티콘을 남겼다고 하고요. 리버풀의 유망주 커티스 존스는 스타일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이제 또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면도했네. 수영 보니까. 이따 거기 그 바버샵 같은데 갔다 온 거 같네. 바버샵이면 저런 머리가 아닌가? 아무튼 면도 수영 깔끔한데 되게. 귀여워 보이네 되게. 이모빌레가 유럽 골든부츠 레이스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모빌레가 올 시즌 유럽 주요 리그에서 득점 선두가 되었습니다. 이모빌레는 수요일 저녁 브레시와의 경기에서 35골을 달성했고 라치오는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4골을 넣은 레반도프스키를 제쳤고 유럽 골든부츠 레이스에서 단독 1위가 되었고 호날두가 유일하게 여전히 골든부츠를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그는 리그 31골로 뒤쳐져 있습니다. 이모빌레는 이탈리아 리그 단일 득점 기록에
단 한 골만을 남기고 있으며 이전의 기록은 2015-16 시즌 때 나폴리에서 36골을 넣었던 이과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모빌레 원래 골 좀 넣던 선수였던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로 이적도 했었죠. 물론 잘 안 됐지만. 근데 이모빌레 골 넣는 거 보면은 진짜 화끈해.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창의적이고, 이 리그 자체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해. 근데 뭐 또 해외 리그의 리듬도 다를 수가 있고, 뭐 스타일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단일 리그에서 35골을 넣었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폭격을 한 거지, 진짜 폭격을. 호날두도 31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모빌레가 득점왕도 이제 거의 뭐 약해놓은 거고, 마지막 경기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골을 넣고 뭐 더 기록을 세울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저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러니까 다른 리그에서 다 성공해야만 성공한 선수가 아니라, 네. 진짜 골 넣는 거 보면 워낙에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왜 다른 리그 잘 안 됐을지도 이해가 안 될 만큼의 정말 그 순간순간 결정력에 대박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죠. 포르투의 미드필더 루이스 디아즈에게 관심이 있는 토트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포르투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콜롬비아 국가대표 출신 선수인 이 루이스 디아즈 영입을 가늠하고 있고, 포르투의 미드필더는 작년 여름에 영입된 이래로 포르투갈 리그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 23살 선수는 주로 윙으로 활약하면서 모든 대를 통틀어 12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한 팬으로 알려져 있고, 포르투갈 언론사인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디아즈에게 관심이 있으며 이번 여름에 이적을 시도할 수도 있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6위를 달성하면서 이적 예산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그 토트넘 얘기했을 때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미드필더 영입에 뭐 호이비에르가 제일 메인, 제일 그리고 이제 유력한 선수지만, 아까도 이제 뭐 콩두구비아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도 그냥 리스트에만 있다라는 거죠. 네. 얘를 먹고 영입하겠다, 토트넘이 뭐 무조건 데려오고 있다, 이건 아니고, 네, 그냥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5대 리그의 다음 시즌 개막일은 언제인가라는 이제 뉴스가 나온 건데요. 이 소식은 프리미어리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미어리그는 이전 시즌보다 한 달 늦은 9월 12일 날 시작이 될 것이고, 잉글랜드 구단들이 결승 진출을 기대하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선수 보호 차원에서 팀들에게 30일의 휴식 기간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유럽 대항전 나가는 맨시티, 맨유, 울버햄튼 이런 팀들이 결승에 진출하면 이제 리그 개막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9월 20일 아니면 그 이후로도 미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마 9월 12일 날, 아마 9월 12일 날 할 것 같아요. 네. 거진 이제 이렇게 잡아놨다고 하니까. 라리가는 잉글랜드와 같은 9월 12일 날 하기로 결정했고, 물론 이제 잉글랜드가 바뀔 수 있겠지만 배신 때리고, 근데 저것도 결승을 가야지 뭐 바뀌지. 뭐 9월 10일 날 라리가도 하고, 9월 10일 날 시작하면 라리가는 내년 5월 23일 날 마무리가 된다. 리그가 매무리가 된다.
라는 겁니다. 분데스리가는 리그 중단 이후 가장 먼저 재개가 될 것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오히려 분데스리가가 가장 늦게 9월 18일 날 리그를 개막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제 9월 18일 날 하게 되면서 분데스리가 클럽들은 2개월 반의 프리시즌을 치르게 되었고 좀 넉넉하게 쉬고 새 시즌을 할 수가 있죠. 분데스리가 자체가 다른 유럽 리그와 좀 다르게 그 20개 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8개 팀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팀들보다 리그 수도 적죠. 34경기 뛰고. 네. 그리고 일찍 끝나고 많이 쉬고. 선수들 휴식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생각해 주는 또 리그이기도 합니다. 분데스리가. 참 좋아요. 리그앙은 지난 4월에 프랑스 자체가 9월달까지 모든 대형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렸었기 때문에 네, 중간에 바로 리그 이제 끝내고 파리가 우승을 했었죠. 이제 좀 빠르게 이르게 이제 리그왕이 끝났었기 때문에 이건 제일 먼저라고 해야 되나? 제일 먼저가 맞죠. 8월 22일 날. 네. 8월 22일 날 합니다. 리그왕은 다른 유럽 리그들 중에 가장 먼저 네,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겠다라는 일정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탈리아도 이제 잉글랜드가 잡아놓은 그 라리가가 잡아놓은 9월 12일 날 같이 할 것 같다. 그 가능성을 이탈리아 내에서도 가장 높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리그 재개 관련돼서 나온 거 이거 지금 내가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되게 조용하다. 뭐가 조용하냐면 K리그만 해외에서 방송한다 했었잖아요. 중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나 기사들이 이제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조용하네. 생각해보니까. 요즘 뭐 사람들이 뭐 K리그 보나? 애들 안 보나? 안 봤겠지? 중간 또 재개돼가지고, 씨. 그래도 하는데. 울산 잘하는데 준이 안 보나? 야구도 조용해요. 좋아요 좀 누르라고. 아,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죠. 네. 좋아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마우스 클릭에 인색하시더라고요. 네. 좀, 마우스 클릭에 좀 약간 활발한 활동량, 캉테의 활동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K리그 네. 제롬 보아탱이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뮌헨의 센터백 보아탱인데요.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고려하고 있고 현재 31살 계약 기간은 1년 남았고 뭐 지난 두 번의 여름 이적 기간 동안 때 그때 이제 맨유는 이제 무리뉴가 있을 때 네. 보아탱 사달라고 그래서 맨유 팬들이 뭐 걔 십소리냐고 보아탱 지금 마트 갔는데 막 그리고 앵간히 늙어야지 하면서 이제 뭐 보아탱 안 된다고 막 난리 물론 뭐 맨유는 그때 안 사줬습니다. 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와도 링크가 났었습니다. 보아탱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복귀 뭐 가능성이 있냐? 왜냐면 이제 계약기간 1년 남았고 미넨에서도 안 쓰니까 뭐 알라바 쓰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나 프리미어리그 들어갈 수 있다. 내 옛날에 맨시티에서 뛰지 않았냐? 물론 그때 많이 안 뛰었지만 얼마 못 있었지만 나 맨시티 있을 때 프리미어리그 뭐 이게 재밌었다. 거기 좋은 선수 많고 내가 좋아하는 리그 중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제롬 보아탱이 한 건데요. 네. 눈 좀 낮춰야지 이제 가려면 프리미어리그 가려면 눈 좀 낮춰야지 뭐.
칼럼 윌슨이 토트넘과 뉴캐슬, 웨스트햄과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뉴캐슬, 본머스. 예, 이제 칼럼 윌슨 강등됐으니까 이제 또 노려보는 거죠. 또 이제 뉴캐슬, 웨스트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이 언저리에서 또 칼럼 윌슨 원하는구나 했는데 토트넘도 원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본머스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원하던 이제 뉴캐슬, 웨스트햄이 원하던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2천만 파운드, 310억 정도를 이제 회수하고 싶다. 이 금액이면 우리도 보낼 수 있다. 그게 어느 팀이건 물론 저 금액을 낼 만한 팀이 있겠죠. 칼럼 윌슨에게 나는 국대인데 얘한테 뭐 돈 낼 만한 팀이 있으면 내고 데려가는 거지. 뭐 칼럼 윌슨 마음도 이제 잡아야겠지만. 케인 백업이냐고요? 토트넘의 공격수가 영입되면 누구든 다 케인 백업 아닐까요? 칼럼 윌슨은 본머스에서 180경기 67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제니트는 이 아르템 주바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연장 한 것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이제 1년 연장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프리미어리그 스프린트 속도 탑 10. 10위부터 알려드리면 필 포든, 그 다음에 9위가 좀 신기했는데 프레드, 8위가 셰인롱 사우스햄튼에, 그 다음에 7위가 아스날의 나일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위가 6위도 좀 신기한데 6위가 레스터 시티의 소윤주. 네, 소윤주. 그 다음에 이제 공동 3위로 가요. 공동 3위가 맨유 완비사카. 그리고 이 공동 3위 아스톤 빌라의 트레제게 공격수죠. 네. 그 다음에 공동 3위 맨유의 그린우드. 네. 그 다음에 2위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인공 아다마 트라오레. 그리고 1위가 맨시티의 카일 워커라고 합니다. 네. 카일 워커. 이게 보니까 10위부터 1위까지 다 23마일에서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빠르냐 아니냐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짧은 속도로 아니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긴 거리, 얼마나 짧은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탑 10으로만 나왔어. 그래서 이렇구나. 그냥 뭐 왜냐면 이게 오바마란다. 오바메양도 없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 빠른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기록인지. 그냥 얘네들도 시즌 끝나고 기사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냥. 그래서 뭐 얘네들 알아서 그냥 뭐 뭔가 뭐 한 게 있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뭐 신뢰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다음 시즌 토트넘의 어웨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생각난 게 옛날에 이런 티셔츠 있었는데 이렇게 약간 그 찌프 같은 데서 보면은 예전에 유행했던 티셔츠 보면은 저렇게 약간 라운드 형식의 흰색 저렇게 같이 레이어드 돼가지고 유행했던 그 티셔츠 같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네. 저 가슴팍에 찌프만 있으면은 딱 옛날 그 찌프 느낌이야. 요즘에는 그 찌프 유행하나? 안 하겠지? 그런데 그 찌프 막 되게 유행했던 데 있었는데 막 그 반팔티 그다음에 이제 멘티 이런 거.
익스프레스에서 보도하기 첼시는 2명의 선수와 데클란 라이스 수업 딜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첼시는 라이스와 계약하기 위해서 웨스트햄에게 2명의 선수를 제공할 것인데 첼시는 이미 티모 베르너와 지에흐를 영입했고 레버쿠젠에 하베르츠를 영입하기 위해서 9천만 파운드를 더 쓸 수도 있는데 이미 개인적인 조건에는 하베르츠와 첼시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전에도 나왔던 뉴스예요. 그리고 개인 합의는 아무 쓸데기도 없어. 팀 간의 합의가 나와야지. 개인 합의는 뭐 그냥 물론 아예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팀이 뭐 합의를 봐야 옮기니까. 이 가디언에 따르면 첼시는 데클란 라이스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웨스트햄은 라이스를 싼 값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웨스트햄이 데클란 라이스를 책정한 금액이 6,500만 파운드 1,010억이에요. 데클란 라이스에게 1,010억을 누가 써? 여튼간에 이 정도 금액을 원하고 있고 첼시는 이제 하베르츠 데려와야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적료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가디언은 첼시가 데클란 라이스 데려오기 위해서 바클리 플러스 바추아이 플러스 현금이 들어간 수업 딜에 아마 웨스트햄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바클리 플러스 바추아이 주는 거죠. 뭐 바클리는 이미 램파드한테 밀렸죠. 하베르츠와 치크에게도 주연 경쟁에서 이제 안 될 것 같고 바추아이는 이미 타미, 아브라함, 지루에게도 밀렸고 베르너까지 왔으니까 네.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 애들 처리하면서 현금 좀 얹어가지고 데리고 싶어 했던 근데 라이스를 데리고 싶어 한다라는데 내가 웨스트햄 관계자면 그러니까 좀 약간 고위 이제 프론트라면 난 되게 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웨스트햄에 바클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웨스트햄 원래 이전부터도 바추아이 이제 막 영입하고 싶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막 인대도 막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근데 뭔가 첼시가 얘네가 어떤 반찬 좋아하는지 딱 아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어차피 짬 처리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이 짬을 원하니까 좀 약간 꼬시면서 금액을 조금 약간 낮출 수 있는지 좀 알아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웨스트햄한테 간장게장이지 진짜. 작살나지. 나는 이거 웨스트햄이 어떻게 뭐 이거를 진짜 아직 받진 않았지만 요 제안을 받으면 웨스트햄이 마냥 나는 이제 너 돈으로만 줘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궁금하네 웨스트햄 반응이. 나중에 또 나오면 그 반응이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간장게장이라 말씀드렸지만 저는 간장게장 안 먹습니다. 뭔 맛에 먹는지 모르겠어. 짜! 아니 간장을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양념게장을 먹어요. 네. 그 간장게장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네, 아직도. 인천 유나이티드는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이 구스타보를 영입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공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구스타보를 낙점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 시즌 말까지라고 하며 인천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천이 공격력 강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로 구스타보를 영입하게 되었다. 빠른 발과 뛰어난 축구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구스타보가 팀에 합류함으로써 인천 특유의 빠른 역습 전술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아는 선수가 아니어서 네.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겠고 네. 봐야지 알지 뭐. 네.
봐야지. K리그는 뭐 엄청 유명했던 애들도 나름 네임밸류 있던 애들도 와서 잘 적응 못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뛰는 거 보면서 네. 본인이 얼마나 이 리그에 이제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모르지. 아무튼 인천이 올 시즌 인천이 이제 승점이 많이 안 좋고 사실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강등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등에 가장 유력한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구스타버 와가지고 뭐 또 살려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봐야지 뭐. 다른 구스타보 전북의 특급 구스타보 이 선수가 이제 완벽한 환경에 만족하면서 팬들을 보고 싶다. 이 팬들을 보고 싶다라는 건 8월 1일부터 K리그가 관중을 받으니까요. 어제 부산과 FA컵 경기 후에 그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부산이 조직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았다. 선제골을 실점하였지만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간 부분이 좋았다. 이번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하였기 때문에 우리 팀이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때 이제 원래 부산이 저기였죠. 선제골 넣었었죠. 조단님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재생 목록 관리 바쁘신가요가 어떤 말인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재생 목록 관리가 바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네. 혹시 좀 풀어서 살짝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재생 목록 말한 거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부탁드린다라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거. 당연히 재생목록 관리는 유튜브지. 뭐 어떤 재생목록 관리라는 게 이제 재생목록에서 어떤 걸 이제 말씀하시는지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다. 라는 또 말씀인데요. 아무튼 이 구스타보 기사를 마저 하자면요. 네. 두 경기에서 최근 4골을 넣은 이제 구스타보인데 한국 무대 적응을 마친 듯한 구스타보는 전북이라는 좋은 구단과 선수, 스태프들 덕분에 네, 두 경기에서 4골 넣을 수 있었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축구 외적으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도록 구단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선수들도 완벽하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빠른 적응 배경에도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타보가 아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아니까 영상을 틀어놓고 운동을 하던 어떤 걸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제 재생 목록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이제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 목록을 어떻게 하실 거를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그 재생 목록에 어떤 게 이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제가 그거를 뭐가 잘못됐구나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찾던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네. 또 구스타보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부산과의 경기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불편한 문제에 관한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가 뭐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말씀해 주셔야 그거를 되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둥글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살짝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최근 영상들이 재생 목록에
언제 이제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지성 그러니까 엊그제 거까지 다 사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엊그제 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엊그제 거면 사실 최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어떤 영상 컨텐츠를 새롭게 뭐 늘렸으면은 그걸 따로 재생 목록에 또 넣어가지고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최근에는 축구 뉴스에 가장 이제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고 축구 뉴스 가장 최근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답변을 조금 아무튼 뭐 빨리빨리 뭐 할 수 있는 건 안 해놓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유튜브 또 이제 댓글이 올랐는데 이게 뭐야? 무슨 토트넘 이적 세부주율 들어갔다는데 소속이 있네. 또 댓글을 또 유튜브에 남겨야죠. 그렇군요. 근데 기사마다 소식이 달라서요. 이것저것 잘 챙겨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본머스는 나다나케에 대한 맨시티의 4천만 파운드의 오퍼를 4천만 파운드면은 본머스는 팔지 지금. 아까 보니까 무슨 칼럼에서 2천만 파운드 막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렇군요. 저런 뉴스는 또 내일 하면 되니까 너무 급하게 안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랄프 랑닉입니다. 레드불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은 뭐 분데스리가 이제 라이프치히도 관리도 하고 뭐 잘츠부르크나 이 레드불 산하에 있는 팀들 축구 팀들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랄프 랑닉이 레드불을 퇴사했다고 해요. 오늘 나온 기사예요. 네. 아마 밀란 가나봐요. 네. 근데 밀란 피올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뭐 그거 관련해서도 뭐 결국에는 나오겠지만 랑릭도 뭐 자기가 잘 생각해서 가는 거겠지. 여튼간에 네. 랄프 랑릭이 레드불을 퇴사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이야기는 레드불 퇴사는 이제 뭐 예견되어 있다. 아마 밀란 가기 위해서 이제 조만간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또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오피셜 레드불을 퇴사했다라는 오피셜이 또 나온 겁니다.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저장만 하고 최용수가 FC 서울 감독 자리를 자진 사퇴했습니다. FC 서울 감독이었던 최용수가 그 시즌 도중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 K리그 1부 리그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팀 순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며 서울 구단 관계자는 최용수 감독이 포항과의 FA컵 8강에서 패했어요. 그 경기 이후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구단 측에서는 좀 만류했지만 최용수 감독의 결심이 너무나 확고했고 고심 끝에 최용수 감독 사의를 수락했고 후임자를 찾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이제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네.
듣기로는 뭐 구단 다시 돌아왔을 때 약속했던 것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는 이제 지원에 관련된 거겠죠. 근데 뭐 GS 자체가 K리그에 투자를 안 하겠다고 뭐 이제 강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최용수 감독도 아마 뭐 아무리 뭐 구두 약속을 받았던 것도 뭐 이해시키려고 했겠지. 하지만 투자가 없으면 아무리 최용수 감독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제 팀을 기대치만큼 올리겠습니까? 못 올리죠. 이거는 뭐 그거는 안 돼. 감독들은 지원을 받아야 돼. 지원을 받아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축구,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원도 없이 그러면 뭐 이걸 다 이뤄내면은 구단은 뭐하러 돈 쓰나? 다 키워 쓰지. 하지만 요즘에 FC 서울 보면은 뭐 제가 수원 팬으로서 서울 얘기할 형편은 안 되지만 뭐 일단은 그만두셨다고 하니 정말 이제 훌륭한 감독님인데, 그리고 자기 색깔이 이제 좀 확고하죠. 물론 뭐 서울 축구 재미없다, 수비 축구다, 뭐 이러한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서울에 또 좋았던 부흥기를 이룰 때 감독님이셨고, 그런 축구로도 정말 끝까지 지키는 축구,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내는 축구를 또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 감독으로서의 이제 결과물 이런 것들은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떤 거는 지금 K리그 팀들 중에 감독 대행으로 이제 있을 만한 있는 팀도 좀 있어요. 뭐 인천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서울도 이제 그렇겠죠. 네. 아무튼간에 당장 며칠 뒤에 또 리그 경기가 주말 경기가 있는데 그때 또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최용수 감독의 사태가 이제 정해졌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밝히는 바이며,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를 검색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라이브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